네, 제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죠? 네. 자, 제2교시는 산업보건산업의 그 작업 환경 위생 관리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작업 환경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 또 직업병도 살펴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작업 환경의 그 위생 관리는 산업보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 개선의 그 기본 원칙을 보면은요. 작업 환경에 대한 환경 관리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 환경 관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그 의학적 관리도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작업자가 직면하는 그런 위험과 잠재적인 위험은 단순히 이제 기계적인 또 화재나 폭발, 또 소화기, 호흡기 이런 체내에 흡수돼서 건강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뭐 피부나 눈에 접촉해서 자극을 주는 물질에 의한 것, 또 소음, 진동, 복사선, 뭐 열 이런 것들인 그 에너지 이런 유해 요소가 바로 그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작업 환경 개선의 그 위생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작업 환경에 대한 환경 관리는 발생원에 대한 처리를 기계적인 설계를 한다든가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뭐 희석을 시킨다든가 또 공정의 어떤 그 밀폐를 한다든가 또 격리를 시킨다든가 또 대치한다든가 뭐 조업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작업 환경의 그 정비나 안전 교육을 시켜서 예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작업 그 환경 관리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건강 진단을 시키고 질병을 생겼을 땐 치료를 시키고 또 계속 거기다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작업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학적인 그 관리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작업 환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유지비라든가 근로자의 그 수용 태세나 쾌적 정도 또 편의 정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작업 환경의 위생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4-3 직업병의 발생 과정과 예방 대책의 모형도를 보시는 건데요. 페이지 17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산 과정, 또 유해 환경,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생체 반응, 그 다음에 직업병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과정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방법은 뭐 대치를 한다든가 보호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을 한다든가 또 청결과 정돈을 시킨다든가 또 보건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또 근로자 나름대로 채용할 때 신체 검사를 하고 적정하게 이제 그 환경에 배치를 작업장에 배치를 하고 적성에 맞게 그 다음에 뭐 위생보호구를 착용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근로자의 역할도 예방 대책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그 환경의 위생 관리에 있어서 위생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위생 보호구는 호흡용 보호구가 있어요. 방진 마스크, 먼지, 고체 입자 이런 것들이 이제 흡입을 방지시키게 하는 거고 형태별로 반면 마스크, 하프 마스크가 있고 전면 마스크, 얼굴 전체를 가리는 풀 페이스 마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방독 마스크. 예.
가스나 이런 그 물질을 흡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흡수통이 있어서 쓰는 방독 마스크가 있고, 또 공기 공급식 마스크가 있고요. 산소 결핍된 환경이나 유해물질 농도가 높을 때, 독성이 강해서 유해물질 제거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휴대용 그 호흡기 산소통을 통해서 호스를 통해서 외부에 공급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식 마스크가 바로 코로나19 우리가 그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전면 그 안전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통을 달고 산소 호흡을 하는 그런 공기 공급식 복장을 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음 보호구라고 귀마개 같은 거. 그 다음에 귀마개는 이제 그 40dB 이상의 그 차음 효과가 있어야지 이제 귀마개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덮개라고 또 있고요. 귀덮개. 귀덮개도 이제 차음 효과가 저음대에서는 20, 고음대에서는 45dB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호구, 피부 보호구가 있는데, 피부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옷이죠. 신체 일부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전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고, 또 피부에 유해물질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 보호용 크림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작업을 마친 후에 완전히 또 제거해야 되는,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에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될 때는 우리가 선크림 바르죠. 이 선크림 같은 것도 나중에 우리가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클렌징 폼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잘 해야지 또 피부가 제대로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보호구. 눈을 보호하는 건 뭐 안경이죠. 안경 같은 거. 그 다음에 유해 광선 막아주는 선글라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차광률이 있는데 이 차광률에 따라서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 목적은 딴 거 아니죠. 생산 능률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근로자들의 질병이라든가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인을 가진 그런 근로자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거죠. 건강상의 조치를. 그러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보통 해요. 채용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직업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이제 좀 가려내고, 그 다음에 채용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건강 진단은 채용시 건강진단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질병 조기 발견이라든가 조기 치료를 위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직 근로자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또 1차 건강진단은 유해 작업 근로자 전원에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직업병이 의심되는 자를 찾아내는 그런 정밀한 검사를 또 하기 위한 1차 검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2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밀 검사로서 1차에서 발견된 건강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만 직업병 여부의 최종적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또 하게 되는 그런 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페이지 176쪽, 176쪽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를 한 후에 그러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등급을 이제 쭉 A부터 R 등급까지 해서 A는 건강 이산자, R은
질환 의심자 이렇게 하고 사후 관리는 뭐 A, B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필요 없고 A, B 같은 경우는 이제 C, D, D2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의학적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2차 정밀 검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그 영양도 필요하잖아요. 근로자의 영양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죠. 노동에 필요한 열량이라고 있어요. 표 4-6을 보면은 페이지 177조 표 4-6을 보면은 일상생활 활동 시에 에너지 소비량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초대사량 이외에도 일하고 휴식을 취할 때도 에너지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체 활동의 강도에 따라서 그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속 시간에 따라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노동에 필요한 열량은 어느 정도냐? 보통 옷을 입고 벗는다. 이럴 때 1.76 정도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달리기 할 때는 8.14 정도 킬로칼로리가 소비가 되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경도, 중증도, 고도에 따라서 이 칼로리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격심하게 운동을 하면 8.36 달리기만큼 그런 운동을 할 때 뭐 수영 같은 게 제 칼로리가 이제 높이 소비된다고 하잖아요. 수영을 보면은 9.01 킬로칼로리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이런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노동별 열량 및 단백질 권장량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 성인의 노동량 권장량을 보면은 보통 가벼운 운동이나 이런 사무원 이런 사람들은 남자는 2,500 여자는 1,800 킬로칼로리 정도 소비 열량이 필요하고 단백질은 남자는 80 여자는 70 정도의 단백질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격심한 노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그 열량이 틀리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작업과 영양 공급을 보면은 근육 작업의 노동 강도는 현재 격, 중, 강, 중, 경의 이렇게 5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강도별로 소요 칼로리라든가 비타민류가 결정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소요 열량이 3,200에서 3,700 킬로칼로리 되는 중군 격심한 작업자에게 특별한 식사를 줘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식사 횟수나 식단 구성이나 뭐 이런 조리 방법 연구 이런 섭취 이런 것도 이제 도와줘야 되고 적당량의 그 당질이나 지방질, 단백질 보고 이런 근육의 에너지 공급도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작업과 영양 보급 이 부분을 보면은 중군 작업은 산업의 진보하고 더불어서 점차로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정신노동 분야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정신 분야. 그리고 이제 그럼에 따라서 신경성 소모를 일으키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칼로리나 비타민의 보급만으로는 이제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영양가 분위기라든가 조리법, 이런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식욕을 돋우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업성 중독과 영양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체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중독 물질이 이제 생체 내 그 신체 대사 신진대사 과정에서 여러 부분을 저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 4-8을 보면은 중독 물질이 이제 뭐 벤젠, 뭐 암모니아 이런 게 쭉 있어요. 영양소는 급중독 시에는 비타민 B2가 필요하고 뭐 만성 중독 시에는 비타민 B6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업 중독에 효과가 있는 영양소를 분류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를 보겠습니다. 이제 챕터 4장의 4단락인데 산업재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산업재해. 재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는 원하지 않고 계획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이래서 이 산업장에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인력과 경제적 손실이 이제 생겨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산력에 감퇴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거 이러다 다치면 어떡해? 뭐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해 구성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에서 이 300이다. 그러면 무상해 사고는 뭐 고장 같은 거 이런 걸 포함했을 때 330회의 사고 중에서 우리가 중상 또는 사망 1회 이거는 이제 사망이나 중상이 1회고 경상이 29회고 또 사고가 없고 무상인 사고가 300회다. 이렇게 사고 비율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이게 이제 하인리 재구성 비율이라고 이게 얘기를 해요. 이 산업재해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환경적 요인을 보면 재해 발생의 요인을 보면은 크게 이제 환경적하고 개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적 요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환경 요인을 보면은 이제 시설, 공기, 뭐 안전 장치 미비, 또 작업 환경이 이제 불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밖에도 뭐 작업 장소나 높은 어떤 그 작업 밀도, 작업 속도, 감독자의 그 태도, 방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는 이제 면적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요인을 보면은 관리상, 생리적, 심리적 이렇게 이제 크게 또 세 가지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관리상으로는 이제 뭐 작업 미숙이라든가 뭐 인원이 부족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업재해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생리적인 거는 뭐 체력이 안 좋다든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뭐 잠을 뭐 제대로 자지 못했다든가 이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심리적인 거는 이제 정신 집중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게 부족하다든가 뭐 그냥 안일하게 그냥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산업재해 지수가 있는데 이 산업재해 지수는 재해 통계를 낼 때 우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산업재해 지수는 재해 통계는 항목 내용 재해 요소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이에 따라서 그래야 재해 방지 대책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해율이라고 이제 있는데 연천인율이 있어요. 연천인율이 있고 그 재해율이 있는데 재해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1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 건수를 갖다가 재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천인율이 이제 또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 1000명이에요. 근로자 1000명 연천인율은 1년간 발생한 사상자 수예요. 이거는 1년간 발생한 사상자 수를 갖다가 연천인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수율이라고 하는데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요걸 이제 도수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강도율이라고 있어요. 강도율은 산업재해의 경중 이런 정도를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일수
그걸 갖다가 이제 강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그 4주차 강의에도 여러분들에게 서술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퀴즈 문제풀이가 과제로 또 올라가니까 역시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